자, 일단은 이 안전운임제와 지금 이 화물 파업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할게요, 여러분. 이제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거고 전 세계에 유례가 없대요. 호주에서 한 2주 하다가 말았었던 제도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왜 안전운임제라는 이름이 붙었냐면요. 과속과 과적 방지를 위해 안전 운임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운임을 높여주면 화물차주들이 안전 운전을 할 거다라는 그런 제도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안전 운행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목적은 여러분, 화물차주들이 안전 운전을 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임을 올려준다. 그래서 안전운임제를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준 건데, 그래서 과속과 과적이 줄었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게 지금 화면이 깨지고 있네요. 잠시만요, 여러분. 화면이 깨지고 있는데, 이거 디스플레이 캡처를 다시, 네. 그래서 줄고 있냐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물 과속 감소 효과 없다. 근데 3년 연장 밀어붙이는 정부, 이건 이제 문재인 정부 얘기하는 거죠. 2022년 1월이니까요. 자, 그러면 법 취지가 안전 운행을 보장한다 했는데 이제 운임 올려준다고 안전 운전을 하지도 않고요. 자, 이제 문재인 정부의 본질적 문제점이 이거였죠. 명분을 갖다 붙여요. 그냥 아무나 갖다 붙이죠. 사실 그게 목표가 아니죠. 차주한테 퍼주기를 한 거죠. 화물차주한테 퍼주기를 한 거지, 문재인 정부가 무슨 안전운임, 이게 목표는 아니었던 거죠, 애시당초. 자, 보세요. 그러면 근데 이 퍼주기를 할 때 세금으로 퍼준 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누구 돈으로? 화주들 돈이죠. 화주들이 비용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최저임금제도 아니고 안전운임 해가지고 이거 이상은 줘야 된다고 그냥 정부에서 시장의 조정이 아니라 가격을 못 박아버리니까 화주들은 비용이 당연히 상승하죠. 그러니까 화주들이 비용을 상승하면 화주들은 계속 이걸 비용 상승을 감내하니까 가격을 인상해서 소비자한테 물가 압박을 주죠. 자, 그러니까 화물차주들 비용 상승시키고 소비자들한테 물가 인상시키면서 물가를 올리면서 그 피해를 소비자들한테 감내하게 하면서 화물연대에게 문재인 정부가 준 선물이죠. 이게 본질이. 문재인 정부 5년간 화물연대 파업이 별 큰 파업이 없었던 이유죠. 이게. 자, 문제는 이게 일몰제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없애는 제도, 그러니까 올해로 이제 끝, 이렇게 되는 일몰하고 없어지는 건데 지금 연장하라고 난립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 물류비가 어느 정도로 올랐을까라고 보니 무역협회 자료를 보니까 물류비가 이거로 인해서 특정 업종에 따라서 최대 70%까지 오른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0-40% 이 화물 운임비가 인상되는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로 인해서 시장이 또 왜곡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 보세요. 화주들이요, 장기 계약을 하지 않아요. 장기 계약을 왜 하죠, 여러분? 장기 계약을 하는 이유는, 장기 계약해서 하면 화물차주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죠. 그럼 화주는요, 장기 계약을 통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쵸? 내가 오늘도 내일도 계속 물량이 있는데 내가 한 달 내내 일 줄게. 그 대신 좀 싸게 하자. 장기 계약의 장점은 화주는 장기 계약을 통해서 저렴하게, 차주는 장기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물량을 이게 되는 건데, 화물차주 입장에서는 이거 안전운임제 이게 일몰돼서 폐지될지도 모르고 정권도 바뀌고 그러는데, 지금 안전운임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장기 계약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주들은 장기 계약을 회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시장이 또 교란이 되는 거죠. 또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물차주들이 어떤 입장을 또 보이냐면은, 화물차주들이 아니라 화주가 이렇게 비쌀 거면 내가 직접 하겠어.
그러니까 직접 화물차를 사서 회사에서 직영으로 물건을 나르지 쟤들한테 안 맡겨. 그게 더 싸게 먹히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화물연대가 너무 높게 자기네들의 그걸 불러버리면 자기 발등을 찍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뉴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사태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제 상황이 좀 심각해요. 지금 기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피해가 지금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오늘 포항제철 냉영 공장이 중단 사태를 맞는다는 거예요. 포항제철 냉영 공장이 오늘 이거 화물이 여기뿐만 아니라 시멘트, 레미콘 지금 여기서 뭐 기아차 뭐 계속 이제 물건이 빠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이런 여파가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럴 거면은 우리가 직접 그냥 용역을 안 주고 직접 화물을 처리해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비용이 이렇게 고비용 구조가 굳어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수출 산업이잖아요. 수출 산업이 국내 고비용 구조가 계속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산업들이요. 해외로 그냥 나가잖아요. 자기가 판매처가 있는 여기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보내는 물류비가 너무 세지면 그냥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다 납품하는 게 더 낫겠구나라는 회사들의 판단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낮추고 생산 기지가 해외로 이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화물 영역도 이렇게 너무 비싸면 직영이 되면 화물 연대들도 점점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거 문재인 정부가 화물 이 안전운임제라는 결국 똥을 싸는 게 지금 결국은 지금 이 문제를 놔두는 건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안전운임제라고 한번 특혜를 주니까 특혜가 이제 권리가 되는 거죠. 이거를 안전운임제를 그냥 계속 상시적인 제도로 만들고 문재인 정부 때 잠깐 준 특혜를 굳혀버리는 이렇게 되면 이제 산업 경쟁력 대한민국 작살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 스테이크플레이션 상황일수록 그게 여러분 효율성을 제고해야지 효율성을 제고하지 않고 이러면 물가 오르고 인건비 상승 물가 오르고 또 물가 올랐으니까 인건비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경제가 이제 성장 동력을 잃고 망가지는 거죠. 자, 이 문제 여러분 요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